반갑습니다. PS랩의 송인식입니다. 네, 데이터 분석 과정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현재 저희 랩에서 운영 중인 전체 교육 과정에 대한 소개는 문제 해결 전문가 양성 교육 체계라고 하는 별도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데이터 분석 과정의 세부 과정은 확증적 자료 분석, 탐색적 자료 분석, 품질 빅데이터 분석, 네, 그리고 정성적 분석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요. 각각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정성적 분석 과정은 기존에 알려진 그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성적 기법 약 한 50여 개 이상의 기법들이 이제 과정에 포함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학습하게 되면 굉장히 번거롭고 이제 어렵겠죠. 그래서 좌표형, 전개형, 묶음형 뭐 이렇게 구분을 해서 과정 운영의 효율을 꾀하고 있습니다. 확증적 자료 분석은 이건 가설 검증이라고 그랬죠. 변했다 안 변했다, 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그 판사의 역할에 뭐 비유되기도 합니다. 네, 여기에 포함된 통계적 기법들은 뭐 T테스트, G테스트, 그 다음에 뭐 분산 분석, 회귀 분석, 뭐 추정, 그 외에 이제 측정 시스템 분석 일부, 공정 능력, 프로세스 능력이죠. 그 다음에 관리도 뭐 이런 내용들이 망라돼 있어요. 그런데 역시 이들도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학습하게 되면 굉장히 번거롭겠죠. 그래서 교육 과정은 그룹 내 그룹 간 변동, 그 다음에 이제 중심극한 정리, 이렇게 두 가지 기본 원리를 먼저 학습을 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통계적 기법들을 하나의 응용적 측면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그 교육 만족도가 대단히 높고 재밌다 뭐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탐색적 자료 분석은 수집된 다량의 데이터로부터 시각적인 어떤 기법들, 그러니까 뭐 그래프나 차트들을 이용해서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거나 근본 원인을 찾아 들어가는 이런 분석적 접근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탐색, 즉 탐정에 비유되는 그런 그 과정이 되겠습니다. 엑셀 기준에서 데이터가 수집되는 형태, 즉 한 줄로 수집되느냐 1별량, 두 줄로 수집되느냐 2별량, 뭐 여러 줄로 수집되느냐 다별량이라고 하는 이런 그 자료의 수집 특성 유형별로 분석적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분석 과정 중에 확증적 자료 분석을 같이 포함해서 가기 때문에 그보다 위계가 좀 높은 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품질 빅데이터 분석은 필드 데이터를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품질 문제나 수명, 어떤 신뢰성 특성들을 좀 잡아내는 그런 그 분석적 접근법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필드 데이터가 좀 정형화가 덜 돼 있죠. 그리고 양도 많고, 그래서 기존의 통계 프로그램을 쓰지 않고 R 프로그램을 씁니다. 이것은 프리웨어죠. 또 오픈소스면서 여러 사람들이 그 패키지를 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런 라이브러리를 갖다가 쓰는 뭐 그런 약간의 다른 그 스킬을 좀 필요로 하는 과정이 되겠죠. 특히 이제 확증적 자료 분석과 탐색적 자료 분석, 이런 기본적인 학습 과정이 이루어진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신뢰성에 대한 기본 학습이 충분히 된 분들, 이분들이 참석을 해서 과정에 임해야 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장부터는 각 과정별로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성적 분석 과정은요, 그 대상자가 이제 서비스 부문, 이제 간접이나 이제 관리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참석하시면 도움을 많이 받고요. 특히 GB 수준의 과제를 수행하시는 그 리더가 참여하시면 뭐 큰 효과를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분석이라고 하는 게 꼭 통계적 분석만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GB 수준의 과제 리더들한테는 상당한 도움을 많이 줄 수 있고요. 과정의 특징은 각 기법들을 이제 유형화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좌표형 XY 좌표로 된 케이스입니다. 그런 유형들은 이제 표 형태로 된 게 11개, 그림 형태로 된 게 이제 14개에서 총 25개 기법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개형, 전개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가지쳐 나가는 그런 유형이 7개, 그림 형태로 된 게 7개, 그리고 이제 묶음형이요. 이제 갭 어널리시스, 갭 분석이라고 하죠. 거기는 뭐 전문가 의견이나 뭐 이런 형태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특히 이제 벤치마킹이라는 게 대표적이죠. 또 아이디어 창출, 아이디어 제너레이션, 여기에는 이제 브레인스토밍, 브레인 라이팅, 스캠퍼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고요.
QC 7가지 도구, 신QC 7가지 도구 이런 것들은 이제 묶음형이죠. 이런 식으로 유형별로 묶어서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또 시나리오 전달법,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학습을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의 그 이야기식으로 기법들을 엮어서 그렇게 이제 학습하는 과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철저하게 이제 실습 중심을 통해서 실습을 통해서 바로바로 그 기법들을 이제 체득하게 하고요. 현업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응용력을 키우는 과정으로 운영이 됩니다. 네, 교재는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정성적 기법편이라고 하는 서책을 쓰고요. 특히 이제 과정 중에 필요한 엑셀 데이터들, 또 템플릿 이런 것들은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 또 네이버 카페의 그 공지사항, 오버시그마라고 하는 카페에 공지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운영이 될 경우에는 3일차 과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정성적 분석. 그럼 이게 뭐가 들어가 있느냐? 잘 이제 머리에 떠올리지 않을 수가 있는데 간단한 그 소개를 좀 드리면 크게 이제 좌표형, 가지형, 묶음형 이렇게 구분된다 그랬죠. 좌표형은 이제 X, Y 그런 축으로 된 그런 유형의 기법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또 번역을 했을 때 내용이 좀 왜곡이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원문, 원래 탄생할 때의 원문 그대로를 이제 쓰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XY 좌표형의 표 유형이다 그러면 뭐 대표적인 건 CNE 매트릭스, 그래서 코즈 앤 이펙트 매트릭스라고 하죠. 네, 그래서 X축, Y축 이렇게 좌표형이다라는 거고요. 또 여기에 X와 Y와 관련된 어떤 고객이 요구하는 내용들, 또 그것을 달성해 주는데 필요한 항목들, 뭐 이렇게 해서 고객이 요구하는 항목과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그 유의한 변수들 이런 것들을 정성적으로 평가해서 우선순위화하는 이런 뭐 기법이죠. 우리 그 DMAIC 매저 단계에 잠재 원인 변수를 발견할 때 주로 많이 쓰는 그런 그 정성적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는 뭐 그림 유형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이제 BCG 매트릭스,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만든 BCG 매트릭스죠. 뭐 X축은 상대적인 마켓 쉐어, Y축은 이제 성장률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림 형태를 통해서 이쪽에 들어가면 취해야 되는, 또 이쪽에 들어가는 제품이나 사업군은 좀 제거하는 뭐 그런 형태의 전략적 판단을 하는 기법이죠. 또 가지형 같은 경우는 이제 뻗어 나간다는 뜻입니다. Fast Function Analysis Systems Technique. 요거는 기능을 이제 분석하는 정성적 기법이죠. 그래서 컨셉 디자인할 때 어떤 기능을 포함시킬 거냐, 그런 것들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전개를 하고, 그로부터 중요한 기능을 찾아서 제품에 반영하는 그런 용도로 쓰는 정성적 기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뭐 그림 유형 같은 경우, 가지형의 그림 유형, 포터는 이거 사람 이름이죠. 그래서 Five Force Analysis. 네, 그래서 어떤 그 비즈니스적인 판단을 할 때 5가지의 환경에 대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라는 그 전략적 판단을 할 때 쓰는 그런 그 도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묶음형에는 대표적인 게 갭 어널리시스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벤치마킹이라는 게 대표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단순히 뭐 벤치마킹이 뭐냐 뭐 그런 측면보다는 과제의 형태, 규모에 따라서 각 그 접근하는 방식들을 단순 방식과 좀 복잡한 방식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교육 과정 중에 제시를 좀 해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확증적 자료 분석입니다. 가설 검정에 대응한다 그랬죠. 대상자는 기존에 기초 통계를 받으신 분들이 참여하면 뭐 큰 무리 없이 참여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눈높이를 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에 맞춰놨어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단계적으로 그렇게 접근해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 역시 일정 수준에 이르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징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본 원리 2개를 가지고 대부분의 통계적 기법들을 해석한다. 그런 것이 이제 큰 특징 중에 하나고요. 특히 이제 과정 중에 그 기법들 하나하나를 해석할 때 이제 엑셀로 그 세부적인 계산 과정을 소개를 하고요.
또 통계 패키지로 확인하는 이런 그 반복적인 절차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원리를 이해하고 또 응용력을 극대화하는 쪽에 그런 충분한 그 지원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통계 끝을 설명드립니다. 뭐 끝이라고 하면 통계는 뭐 배움의 끝이 없죠. 그래서 어느 일정 수준 들어가는 것은 이제 학교에서 학습을 받아야 되고요. 기업에서는 본 과정에서 설명드리는 원리, 끝이라고 하는 원리를 체득하시면 그 내용만 가지고 한 95% 이상의 그 통계적 해석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즉 배울 가치가 있다. 배울 수 있다. 그런 그 자신감 뭐 이런 것들을 배양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활용 능력을 키우는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재는 시중에 나와 있는 그 통계편이라는 서책을 쓰고요. 역시 이제 교육 중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 이런 템플릿 등은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네이버 카페 오버시그마의 공지사항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 교육을 진행할 때는 3일차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확증적 자료 분석의 그 기본적인 윤곽은 우리가 보통 문제 해결을 할 때 MAIC 뭐 이렇게 기승전결 전개를 하죠. 예를 들면 그 메저링 현재 수준을 이제 측정하면 그를 바탕으로 목표 수준을 설정을 하고 그 갭이 왜 생기느냐? X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X를 빗대서 분석하는 그런 단계가 있고요. 거기서 중요한 X들이 뽑히면 즉 바이탈 피규가 나오면 그들의 정확한 좋은 조건은 뭐냐? 또 어떤 상태가 괜찮은 거냐? 뭐 이런 그 최적화 과정으로 연결되고 그들이 다시 과거로 회귀하면 안 되므로 유지 관리하는 이런 큰 MAIC적인 단계를 거쳐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존에 알려진 통계적 기법들을 이제 써야 되겠죠. 그 기법들을 보통 이제 툴박스라고 하는 상자에 막 이렇게 뒤섞어 놓으면 어떤 일에 어떤 것을 우리가 취해서 써야 되는지 잘 가늠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 해결 단계에 흩어뜨려 놓으면 그 용도가 좀 더 명확해지겠죠. 그런 측면에서 교육 과정에 수반되는 그런 기법들을 이렇게 문제 해결 단계에 배치해서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룹 내 변동, 그룹 간 변동과 관계된 매저 단계에서의 통계적 기법들, 측정 시스템 분석 일부와 프로세스 능력, 공정 능력, 애널라이즈 단계는 이제 분산 분석, 회귀 분석, 뭐 임프루브 단계는 실험 계획, 컨트롤 단계는 관리도 이런 것들과 관계시켜 교육 과정이 이루어지고요. 또 중심칸 정리와 관계된 통계적 기법들은 매저 단계의 측정 시스템 분석의 일부, 그리고 애널라이즈 단계의 이제 추정, 가설 검정, 표본 크기,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통계를 잘 모르겠다 하는 그런 그 느낌을 갖는 내용들이 포함된 기법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관리도, 컨트롤에 뭐 이런 것들이 구분돼서 과정 중에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본 원리를 통해서 전반적인 기존에 우리가 자주 쓰는 유용한 통계적 기법들을 해석한다라는 것이 본 과정의 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탐색적 자료 분석 과정은 그 대상자는 확증적 자료 분석이 이제 기본으로 이수한 분들이 참여를 좀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확증적 자료 분석의 내용, 가설 검증이라고 그랬죠. 플러스 시각화된 기법들 이런 내용들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이 됩니다. 뭐 그런 특징이 있고요. 특히 이제 데이터의 형태, 한 줄로 수집된 거냐, 또는 두 줄로 수집된 거냐, 또 여러 줄로 수집된 거냐에 따라서 어떻게 분석해 들어갈 것인지를 그런 그 차별된 그 관점에서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굉장히 유용하지만 좀 손이 잘 안 가요. 어려워서. 그런 유형들의 기법들이 있어요. 통계적 기법들. 예를 들면 이제 시계열 분석,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 단순 대형 분석, 다별량 차트. 네, 이런 내용들은 조금 그 통계적 용어나 이런 것들이 낯설어서 손이 잘 안 갑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업무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통계적 기법들, 좀 소외됐던 그러나 아주 유용한 기법들을 과정 중에 아주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세밀하게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는 역시 시중에 나와 있는 분석편이라고 하는 서책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그런 그 자료, 데이터는 그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과 네이버 카페 오버시그마 공지란을 보시면 첨부가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 교육을 진행하게 되면 4일차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탐색식 자료 분석 과정 잘 윤곽이 잘 안 뜨죠. 그래서 조금 좀 제가 부연을 해드리면, 예를 들면 1분량 데이터, 이건 이제 프로세스에서 한 줄로 데이터가 수집이 됐다. 그러면 그 동일한 특성들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그 데이터들이 다 같아야 돼요, 값이. 그런데 같지 않죠. 그래서 기본 가정을 평균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약간의 어떤 값들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이런 상태는 유지가 되고 있겠죠. 이런 가정하에 그 데이터를 대표값이 존재하냐, 일정하냐, 또 변동이 일정하냐, 또 임의성이 있느냐, 랜덤하게 채집된 거냐, 또 그들을 설명하는 분포가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그래프 이용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것이 이제 그 가정과 이제 갭이 발생하면 프로세스가 이제 왜곡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분석으로 들어가는 프로세스 분석으로 들어가는 뭐 그런 과정을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특히 이제 그 정량적 분석, 확증적 자료 분석에 쓰이는 정량적 분석 방법들이 같이 병행이 됩니다. 또 추가적으로는 시계열 분석, 시간에 따라서 한 줄로 데이터가 수집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또 시계열 분석이라는 그런 특징의 어떤 분석적 접근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기법이죠. 그리고 조금 어려운 부분들까지도 상세하게 다루고 있으니까 뭐 초보자들도 아주 재밌고 쉽게 같이 교육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별량 데이터는 이제 두 줄인데요. 이제 y 한 줄은 y가 되겠죠. 그래서 y가 계량형이냐 개수형이냐 이런 상태, 또 x가 계량형이냐 범주형이냐 이런 상태에 따라서 그래프 분석적 방법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계량이면 산점도, 뭐 상자 그림, 히스토그램 이런 내용들의 기본적인 그래프 분석법들을 상세하게 그 만들어지는 원리부터 해서 응용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정량적 분석에서 좀 소외됐던 회귀 분석의 그 여러 가지 분석적 그래프 분석까지도 이제 포함을 하고 있고요. 자기상관 뭐 이런 것들까지도 포함을 해서 실질적으로 현업에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분석적 내용을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또 이항, 변했냐 안 변했냐, OX라고 하는 그런 유형의 Y들, 그런 것들에 대한 통계적 해석은 어떻게 할 건지, 또 대형 분석 같은 건 좀 어렵긴 한데요. 행렬 이런 걸 씁니다. 하지만 뭐 하나하나 우리가 필요하다면 그 내용이나 원리를 학습을 받아야 되겠죠. 또 멀티비어리 차트 뭐 이런 것까지도 포괄해서 이별량 차트 내에 대해서 상세하게 탐색식 자료 분석을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또 데이터가 여러 개로 수집된 경우 어떻게 분석을 접근해 들어갈 거냐, 산점도 행렬, 등고선도, 다별량 차트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상세하게 그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품질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이것은 위계가 좀 높은 분석적 접근법이죠. 그래서 확증적 자료 분석, 탐색적 자료 분석, 이것은 뭐 기본적으로 좀 이수를 해줘야 되고요. 특히 이제 신뢰성 과정은 이제 필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R 패키지를 이제 이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R의 기본 교육 이런 내용까지도 이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품의 이제 신뢰성 분석, 즉 필드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신뢰성 분석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이제 보통 품질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건 고장이 났다는 얘기고, 그럼 이제 수명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명 관점의 필드 데이터 해석 뭐 이런 측면에서 좀 깊이 있게 다루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교재에는 이제 제본 교재를 제공해 드립니다. 과정 중에는 R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4일차 과정으로 이루어지었다.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랩에서 운영 중인 데이터 분석 과정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후부터는 각 과정별로 뭐 인터넷 강좌 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